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가우스 소급법부터 잠시 다시 봅시다. 이제 우리가 가우스 소급법이 어떤 식으로 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제 식의 순서를 우리가 1번, 2번, 3번이라고 두고,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식에서 2라고 하는 값이 지금 이 u라는 녀석 앞에 있는 숫자 2가 넌제로 값에 해당하는 피봇이니까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2번 식에 있는 이 로우에, 그쵸? 행에 있는 2번 식에 있는 요 u라는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도록 1번 식을 적절하게 우리가 결합해 보자.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썼냐면은 항상 이제 2번 식 자체에서 빼주는데 1번에다가 어떤 뭔가를 곱해줘요. 어떤 값을 곱하고 그 식에다가, 그러니까 그 값을 식 1번에다가 곱해서 빼고 이걸 우리가 이제 2번에다가 다시 넣어주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2라는 값을 곱해서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4u라는 값에 해당하는 여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8v가 되고, 마이너스 2w가 되고, 마이너스 12.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는 과정을 우리가 잠시 봅시다.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에 있는 각각의 문자들에 대해서 개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가지고 행렬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UVW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는 개수와 그다음에 이게 U, 자, 이제 이런 식의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주어지는 식인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떠한 가우스 소급법 과정을 거치더라도 UVW라고 하는 구하고자 하는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를 적절하게 잘 변형해 보자. 그게 이제 가우스 소급법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가우스 소급법을 하는데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두 번째 식에서의 u를 없애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행렬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소급법이라고 말은 하고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과정이 요 연립방정식에서 얻어지는 요 a라는, 우리가 이제 요걸 a라는 행렬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렬 a에 대한 적절한 다른 행렬의 곱하기로 이제 변형해 보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를 곱하느냐, 2를 곱해서 빼주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마치 행렬의 형태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첫 번째 식은 원래랑 똑같으니까 가우스 소급법을 하더라도 첫 번째 과정에서 첫 번째 식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변함이 없으니까 첫 번째 식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고, 문제는 이제 이 가우스 소급법을 할 때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이 바뀌는데, 일단 우리가 두 번째 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결과가 두 번째 이런 식의 3 곱하기 3 행렬로 만들다고 할 때 두 번째 행렬이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행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 해당하는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는 0이고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2로 이렇게 행렬이 바뀌고, 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식도 바꿀 텐데, 어쨌든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두 번째 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뀌려면 처음에 A라고 주어진 이 데이터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행만 생각해 보자. 그럼 두 번째 행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해서 빼줘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는 것처럼 여기도 우리가 2를 곱해서 빼주죠. 요거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요 놈이랑 더하면 돼요. 그 값을 어떻게 주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해서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 2 곱해지죠? 이제 행렬의 곱셈 연산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쪽 행에 해당하는 거랑 여기 열을 계산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 곱해지고 얘는 그대로 빼줘야 되니까 1이 되고 세 번째 행은 전혀 연관이 없어야 되니까 0이 되고 그래서 두 번째 행에 대한 행렬의 연산만 해주면 첫 번째 2배 곱하고 요거랑 빼주죠. 그죠? 그 다음 2배 곱하고 요거랑 빼서 마이너스 8이 나오고 또 2배 곱하고 요거랑 빼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러니까 가우스 소급법으로 두 번째 식을 우리가 이런 형태의 계수들을 갖는 식으로 바꿀 텐데 계수만 행렬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처음에 주어진 행렬로부터 두 번째 행을 이렇게 만들어서 곱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대로니까 여기는 그대로 하려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같은 이런 모양. 세 번째 것도 일단 우리가 안 건드리고 처음이랑 똑같이 나온다. 이것도 건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행과 똑같이 나오려면 001을 이제 여기다가 곱하면 마이너스 2, 7, 2라는 값이 행렬의 곱셈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서 u라는 문자 앞에 붙어있는 계수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우시안 소급법에서 한 거는 요 과정을 한 거예요. 그죠? 요 과정. 1번 식에다가 2를 곱하고 그 결과를 2번 식에서 이렇게 뺐는데 요 과정이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행렬을 처음에 저 A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가우스 소급법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행렬에다가 곱해주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 식의 개수가 0이 되도록 우리가 만드는 걸 구현할 수 있다. 곱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우스 소급법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행렬의 곱하기로 우리가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를 더 해봅시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식도 우리가 가우스 소급법을 통해서 요거의 개수를 0이 되게 만들어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3번식에서 어떤 값을 빼줘야 되는데 적당한 값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1번에다가. 그래서 지금 1번에다가 곱하는 값이 그냥 1을 곱해가지고 빼주면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빼주면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개를 더하는 건데 아무튼 뺄셈의 개념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산을 가우스 소급법을 하면 어차피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서 뺀다라는 게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여기 0이 되고 여기는 이제 8의 V가 되고 그 다음에 3W가 되고 14. 그럼 사실은 세 번째 식을 바꾸는 과정은 두 번째 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첫 번째 가우스 소급법을 하기 전에 얻어졌던 이 행렬로부터 세 번째 행만, 세 번째 방정식만 u의 개수는 0이 되도록 만들고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요 과정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행렬로 표시해 보자. 그러면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것들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재로서 우리가 두 번째 식도 세 번째 식을 바꿀 때 건드리는 건 아니니까 세 번째 식만 초점을 맞춘다고 치면 두 번째 식도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것도 다 그대로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곱하기처럼 해주면 요것만 이렇게 나와요. 행렬로. 근데 세 번째가 문제죠. 그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2를 곱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빼는 꼴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빼줍니다. 그러면 이 녀석에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해주는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1이다.
그래서 1 곱해서 2 마이너스 2 더해지니까 0이 되고, 여기 안에는 이제 4가 적용 계산 안 되니까 여기는 0이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3번식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는 1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드린 부분은 요 값이에요. 앞에서는 요 값이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식에서 u를 없애는 u의 개수를 0으로 만드는 것, 또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세 번째 식에 u의 개수를 만들어 0으로 만드는 것, 그런 가우시안 소거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행렬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행렬로 기수로만 바꿔주고 그 앞에 이런 형태의 행렬들을 각각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 식의 첫 번째 변수가 0이 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식의 첫 번째 기수인 문자인 u의 개수가 0이 되도록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첫 번째 가우스 소거법을 다 완성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연립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행렬을 A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식하고 1번식을 이용해요. 그때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행렬들을 뭐라고 하느냐? 가우스 소거법에서 만들어진 행렬을 우리가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번식을 이용해서 2번식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바꿔주겠다. 마찬가지로 1번식을 이용해서 3번식을 바꾸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곱했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어떤 행렬이 나오느냐? 이 두 개의 과정을 거치면 한 번은 이것만 해준 거고 한 번은 이것만 0으로 만들어준 건데 이런 형태의 행렬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이그젠플을 그냥 그대로 결과를 보면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가우스 소거법을 이제 행렬의 형태로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u를 없앴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 식을 가지고 세 번째를 이제 또 한번 변형해 봅시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한번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해준 이쪽 식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거를 이제 뭐 1번, 2번, 3번식이라고 다시 생각해 주면 다음에 이제 가우스 소거법은 어떻게 되느냐? 1번식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소거법을 하고 끝났으니까 넘어가고, 2번식도 다행히 피봇이 0이 아니니까 이것도 그대로 유지해주고,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하죠. 그죠?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식에 대해서 뭔가를 곱해서 빼주는데, 그 빼주는 값이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빼주면 0이 돼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빼준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빼주면 0이 되니까 V에 해당하는 기수가 이제 여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마지막이 W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럼 이제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 이제 아까처럼 처음에 가우스 소거법을 할 때의 이제 한 번 변형된 거긴 하니까 한 번 가우스 소거법을 시행해준 이제 변형된 행렬이 나올 것이고, 이번에는 두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을 이용하죠. 그죠?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유지해 주니까 그 첫 번째 행들은 그대로 변함이 없도록 하려면 이런 값을 곱하고, 똑같이 두 번째 행도 변함이 없으니까 가우스 소거법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모양을 두 번째 행에 맞게 곱해주고, 세 번째만 주의하면 되죠. 그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고려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거에 맞는 기수는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만 하는데
두 번째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곱하기로 했습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빼기로 했죠. 그죠? 근데 어차피 그게 연산이 돼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빼주는 거니까 여기는 항상 1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지금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가우스 소거법에 해당하는 최종적인 모양이랑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저거는 이제 여기서 나온 이 행렬은 세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이용하는 식이니까 우리가 이 엘리먼트는 어떻게 했느냐? 3과 2라고 써줍니다. 3행의 2열이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줘버리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U라고 하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가우스 일리미네이션 과정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일리미네이션 과정이 지금처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고 하는 저런 형태의 행렬들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심오한 원리가 숨어들어 있다. 자,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과정에서 이 엘리멘털 매트릭스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E12라든가 E21이라든가 3,1이라든가 이런 값들을 잘 이제 받으면 그래서 2,1을 생각해 봅시다. 3 곱하기 3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 행은 건드릴 게 없고 세 번째 행도 건드리질 않으니까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식을 건드리는 건데 1번에다가 그러니까 1번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뺀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곱하는 값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1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번식에다가 L2,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 2번인데 2번을 만드는데 1번식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L2,1이라는 값을 곱해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U에 해당하는 계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해주게 되면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L2를 곱해서 뺐을 때 계수가 0이 된다? 그 행렬을 우리가 엘리먼터리 매트릭스를 좀 더 일반적으로 만들면 이런 거야. 아까 이그젠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2U고 여기가 4U였죠. 그죠? 이 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투원을 만드는 과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2번 식에 대해서 L2원이라는 값을 곱해서 1번 식에다가 빼가지고 새로운 2번 식을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2번 식이 있고 L2원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고 치면 2번 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번 식이라는 건 다시 2번 식 프라임에다가 그러니까 1번 식에다가 이제 L2원을 곱하고 이번에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빼주죠. 빼주는 게 아니라 더해주죠. 그러니까 앞에서랑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러면 A에다가 E2원이라는 값을 곱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1번 프라임식을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2번 식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형을 해줬는데 그럼 반대로 2번 식에 해당하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해줘서 그거 우리가 A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거기다가 E2원에 이렇게 인버스를 곱하면 그게 이제 바로 A에 해당하는 즉 2번 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이 과정도
똑같이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결국 뭐가 되느냐? 가우스 소거법의 역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우스 소거법을 해서 원래 2번에서 u라는 계수가 0이 되는 행렬을 만들었는데 식을 만들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u라는 계수가 0이 되는 녀석에서 처음의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처음에 4u 2u 요거고 그래서 요거를 가우스 소거법을 해주면 요 2번 식이 어떻게 됐어요? 2번 식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이게 2번 프라임 식입니다. 여기는 0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다시 원래의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 과정을 거치면. 그럼 뭐만 다릅니까? 행렬의 모양에서 2번하고 1번의 위치는 똑같은데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다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이런 행렬을 곱하는 과정의 역과정은 그러니까 역과정 반대 과정이니까 우리가 행렬로 치면 인버스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뭐가 되냐면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행렬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된다. 부호만 이렇게 바뀔 뿐입니다. 실제로 곱해보세요. L21이랑 L21 인버스에 마이너스 부호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곱하기를 해보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버스를 다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간단한 변환하는 과정에서 다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여기다가 다 바꿔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A라는 앞에다가 가우스 소거법을 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나와서 뭔가 이제 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이제 A라는 녀석을 다시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면 이 세 개의 과정의 인버스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인버스는 순서가 다시 이제 그야말로 바뀌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이 바뀌는데 각각의 인버스라는 행렬들은 또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왼쪽에 써 있는 E21, E32, E31에 해당하는 녀석들의 곱하기에 해당하는 부호들의 마이너스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런 엘리먼터리 매트릭스의 인버스도 쉽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하나만 더 확장하면, 자, 이 3 곱하기 3행렬의 질개가 곱해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빨리 한번 연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형태가 되나? 해보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값들이 딱 이렇게 분포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붙는다. 근데 이 녀석도 보면은 삼각행렬이에요. 그죠? 이렇게.
대신에 대각선 아래쪽으로만 존재하고 대각선 위쪽이 다 0이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랑 비교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해당하는 삼각형이다. 그래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기호를 L이라고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L 곱하기 U. 행렬 A가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U 이렇게 두 개로 곱해져서 구분이 된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행렬 A에 대해서 LU 디컴포지션이다 또는 LU 팩터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이 다 이야기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행렬 형태로 우리가 팩터라는 건 인수죠, 그죠? 어떤 값을 곱하는 이제 그런 인수분해한다라고 할 때 그런 하나하나 인수를 팩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트라이앵귤러 팩터라는 건 뭐냐? 어떤 연립방정식을 나타내는 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A라는 행렬을 구했다. 기수들만 갖고 구하면 되죠, 그죠? 그게 행렬 A고 그 UVW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미지수를 모아놓은 거 우리가 하나의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풀어야 되니까 또 오른쪽에 값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어떤 또 다른 벡터 B. 그래서 AX는 B라고 하는 형태의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UVW의 기수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거랑 상관없는 상수항의 기수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 행렬에서 A라는 녀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이제 L이라는 녀석과 U라고 하는 두 개의 삼각행렬로, 근데 하나는 아래쪽이고 하나는 위쪽이고, 그렇게 두 개의 삼각행렬로 우리가 곱하기로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로우와 어퍼를 함께해서 LU, 책에서는 뭐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L이라는 행렬과 U라는 행렬 두 개의 곱으로 분리를 해냈다. 그래서 디컴포지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할했다. 그럼 잘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저렇게 이제 LU 디컴포지션이 가우스 소거법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알았는데 저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실 잘 모르죠, 그죠? 뭐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이제 어떤 시스템 이퀘이션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L과 U의 형태로 우리가 분할할 수 있지만, 반대로 L이라는 거랑 U라는 걸 알게 되면 또 A라는 행렬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A를 우리가 단순하게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잘 모르는 시스템이에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선형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냐? 지금 이 선형 시스템에 인풋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이렇게 UVW 3개가 있는 겁니다. 그 UVW 3개가 있고 얘네들을 가지고 하나의 벡터처럼 우리가 X라는 벡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 A에 변수 3개가 있는 거고,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순차적으로 어떤 조합에 의해서 3개의 값이 나오는데 그게 벡터 B를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엘리먼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그젠플에 있는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 시스템을 나타내는 첫 번째 B1이라는 값을 결정해주는 어떤 요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는데 이런 B1, B2, B3가 나오게 해주는 이 시스템의 값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계수. 행렬에 나타내는 이 계수들이 바로 이 시스템을 정의해주는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저거를 우리가 알아낸다, 못 알아낸다? 그게 바로 LU 디컴포지션에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알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뭔가 이렇게 모르는 블랙박스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UVW라고 하는 변수를 넣어서 그거 각각의 값을 넣었을 때 출력되는 값들의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러면 이제 UVW가 어떤 조합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값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의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나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모양을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알겠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시스템의 이 연립방 정식 자체를 완전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LU 디컴포지션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렇게 로어 트라이앵귤러, 어퍼 트라이앵귤러 같은 삼각행렬은 우리가 연산을 할 때 비교적 다른 일반적인 행렬에 비해서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행렬 같은 것들 아까 인버스도 쉽게 구했죠. 그죠? 엘리먼트가 대부분 다 1이거나 0이고 하나만 이렇게 0이 아닌 값이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구하면 디터미넌트 값을 구할 때 쉬워요. 그냥 대각선만 다 곱하면 이 값들만 다 곱하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해보면 그래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든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든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것도 무지 쉽다.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디터미넌트라는 걸 구하면 시스템의 에너지나 파워랑 관련된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디터미넌트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 거 구할 때도 쉽겠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을 A라는 행렬로 모델링하지 않고 L이랑 U로 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이제 행렬적인 연산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또 L과 U를 저렇게 분류해낼 수 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 수 있었지만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 A라는 행렬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시스템을 어떤 두 개의 그러니까 A라는 이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거 두 개의 곱하기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뭔가 이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걸 우리가 만약에 뭐 하드웨어로 설계한다?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솔직히 A를 하는 것보단 이렇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하드웨어로 설계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디자인하는 분들의 가장 주요 관심사는 이런 리니어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걸 효과적으로 이렇게 심플한 형태의 디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매트릭스 모양으로 디컴포지션 하는 게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거 할 때 이런 LU 디컴포지션이 유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행렬에 대한,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디컴포지션이라고 그래서 분할하는 거를 이제 또 다른 걸 또 배우긴 할 텐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는 그런 문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거를 약간 연립방정식처럼 생각을 해서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요 AX는 B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가우스 소급법을 해서 얻은 건 뭐였냐면 결국에는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를 A에다가 계속 곱하는데 그거는 전체가 뭐냐면 일종의 L의 인버스를 곱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 여기 X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가우스 소급법을 하게 되면 이 B라는 행렬도 뭔가 이렇게 바뀌죠. 그죠? 우리가 이 바뀐 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뭐 C라는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거기에 미지수가 곱해지는데 가장 아래식부터 이제 역으로 치환하면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거기 이런 모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우스 소급법을 하면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건데 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결국엔 뭐냐면 이런 모양이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 A라고 하는 게 L 곱하기 U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L의 인버스 B가 C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L이라는 값을 곱하고 가우스 소급법을 해서 저 B라는 게 벡터가 바뀐 새로운 C라는 벡터가 나올 텐데 이 녀석이 C고 그게 바로 기존의 B랑 같을 거고. 근데 저 L이라는 건 또 어떤 걸 갖고 있었느냐? 다시 우리가 L을 다시 정리해 보면 3x3인 경우에는 우리가 가우스 소급법을 할 때 사용되었던 곱하기 값들,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서 1번씩과 빼준다, 얼마를 곱해서 2번씩과 빼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 가우스 소급법을 하는 모든 히스토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딱 행렬이 딱 나왔다. 예를 들어서 어떤 L이라는 행렬이 하나가 주어졌는데 뭐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이건 뭐냐면 1번씩을 3배해서 2번씩이랑 빼준 거죠. 그죠?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1번씩에다가 2를 곱해서 3번씩이랑 빼준 거고, 그 다음 요거는 1번씩, 2번씩, 3번씩 한번 변형된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2번씩에다가 4를 곱해서 3번씩이랑 빼준 거고, 요 L이라고 하는 행렬의 기술만 보면 가우스 소급법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면 차곡차곡 이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 우리가 식들을 또 다 이 과정을 거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만 하나 알고 있다면. 그죠? 그게 이제 바로 L이라는 행렬이다. 그래서 가우스 소급법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요소들이 또 L이라는 행렬에 다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트라이앵귤러 팩터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론이다. 신기하죠, 그죠? 자, 그럼 2 곱하기 2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마치 그 가우스 소급법의 기수라고 생각하면 1번씩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가우스 소급법을 하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번씩에 대해서 2를 곱한 거에 2를 1번씩을 이렇게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U가 나오고, 그럼 L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곱하기 한 다음에 뺀 값이 2죠.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한 다음에 뺀 값이 2니까 이렇게. 3이네요. 여기도 3. 그래서 L이라는 값이랑 U를 곱하면 다시 A가 나올 거고, 우리가 쉽게 A를 디컴포지션 할 수 있다. 디터미넌트 한번 구해볼까요? 행렬 A의 디터미넌트 얼마입니까? 그냥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이렇게 쉽게 구해지죠. 그죠? 자,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우리가 앞으로 뭐 한 번 더 정리하긴 하겠지만 행렬에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L이라는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느냐? 해보면 대각선만 곱하면 되고,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도 이 피봇에 해당하는 대각선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1이고, 그러니까 L이라는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1이고 U라는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이 피봇 자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대각선만 곱하면 되니까 똑같이 2가 나온다. 훨씬 쉽죠, 그죠? 디터미넌트 구하는 게 3 곱하기 3, 4 곱하기 3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아주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그러면 그 행렬에 대해서 최대한 이 U라는 행렬의 형태가 될 때까지 가우스 소급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각선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곱하면 도중에 0이 나오면 디터미넌트 0인 거고, 뭐 피보팅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식으로든 0이 안 되도록 만들어주면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최종적으로 대각선의 피봇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챕터 4장에서 나오는 내용. 책에서는 또 다른 이그젠플이 하나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그젠플을 보면 이번에는 3 곱하기 3행렬인데 그냥 이렇게 L이라는 형태의 모양의 행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대각선도 딱 1, 1, 1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 이 자체가 그냥 우리가 아까 LU 디컴포지션 할 때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모양이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해보면 우리가 어쨌든 가우스 소곱법 해보면 L21을 곱해갖고 두 개를 빼면 이게 0이 되고 뭐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해보나 마나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자체가 그냥 L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그럼 U는 어떻게 되느냐?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U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그냥 A가 그냥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랑 똑같은 그런 거랑 뭐 별 차이가 없겠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특이한 케이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LU 디컴포지션을 조금 이제 우리가 가끔은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 U라고 하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잘 보면 얘는 대각선 부분에 피봇이라고 하는 값들, 그러니까 넌제로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피봇이 0이 되면 우리가 이제 뭐 피보팅이라고 해서 서로 방정식의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이렇게 0이 아닌 피봇들이 다 나왔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유니크한 솔루션을 갖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U라는 행렬이니까 1, 2 이렇게 엘리먼트를 써주면 여긴 다 0이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또 구분을 할 수 있냐면, 일단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피봇들이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피봇들만 이렇게 빼내요.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에만 개수가 있는 행렬, 이거 우리가 이제 대각행렬이라고 얘기해줘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저렇게 D1, D2로 대각행렬 하나 뽑아내면 이쪽의 엘리먼트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거는 뭐 곱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대각선이 단지 1이 되고, 어차피 어퍼니까 로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여전히 제로입니다. 대신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해당되는 저 다이아고널 텀에 해당하는 D1으로 다 나눠져요. 그럼 그 다음 것도 D2로 나눠지겠죠, 그죠? 여기는 D2로 2, 3부터 여기는 뭐 더 이상 할 거 없고 뭐 D3, D4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으로 우리가 다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두 개의 행렬의 곱으로 다시 또 분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는 게 중요하니까. 피봇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D하고, 어차피 이거는 대각선 부분이 다 1이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U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주자. 그래서 피봇만 따로 다이아고널 텀으로 모아서 D라는 행렬을 만들면 결국 A라는 녀석을 우리가 LU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LTU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저 D라고 하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또 어떤 점에서 좋으냐? D라는 행렬을 여러분들이 거듭 제곱을 한다. D를 n번 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 볼 거 없고 D1의 n승, D2의 n승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긴 다 0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되게 수월하다. 대신에 이제 L하고 U가 뭔가 이제 또 독특한 조건을 가져요. 서로 간에 역행렬 관계를 갖는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제 A의 거듭 제곱이 아주 또 수월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챕터 5에서 새로운 디컴포지션을 할 때 얘기를 할 거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또 하나의 모양이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LU 디컴포지션에서 중요한 성질 하나를 우리가 그냥 기억해 둡시다. 뭐 책에서는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우리가 LU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L과 U라고 하는 저 행렬의 모양은, 행렬 각각은 우리가 유니크하게 구한다. 그러니까 행렬 A에 대해서 L과 U의 조합이 두 가지 이상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행이죠, 그죠? 여러 가지가 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자, 우리가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함수를 이제 어떤 함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이라고 하는 집합, 그 다음에 어떤 뭐 공역, 치역이라고 하는 집합, 이렇게 집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집합에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의역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원소가 치역 쪽으로 이제 뭔가 이 공역에 해당하는 쪽으로 레인지로 뭔가 하나 이렇게 딱 대응이 돼야 되죠. 근데 유니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x1이라고 하는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값 하나가 있고 또 x2라고 하는 또 다른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도 함수로 대응시키면 이렇게 다른 값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x2가 이렇게 유니크한 쪽으로 가지 않고 일루도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니크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또는 반대로 x1이라는 게 이 y1이라는 거 하나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y2에도 또 간다. 그럼 이건 또 함수가 아니죠. 그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x1 하나가 특정한 하나의 값에 대응하는데 x1과 x2가 똑같이 y1에 대응한다.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x1을 가지고 y1을 찾거나 만드는 건 좋아요. x2를 가지고도 뭐 y1을 찾거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y1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x1이나 x2를 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니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대1 대응 관계가 되지 않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어떤 포워드 과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인버스 과정은 우리가 정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이제 어떤 데 쓰느냐? 아까 A를 뭐라고 했냐면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행렬이고 연립방정식이 기수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렬 A라는 게 어떤 자꾸 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UVW라고 하는 변수들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그것들 하나에 마치 벡터처럼 받아가지고 어떤 새로운 벡터를 출력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A라는 시스템인데 이 녀석을 우리가 LU 디컴포지션을 했더니 아무튼 두 개의 L과 U라는 두 개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죠? 똑같이 UVW가 입력이고, 그래서 결과는
UVW가 LU 디컴포지션 된 시스템 두 개에 곱해서 나오나 A라는 통합된 시스템 하나에 대해서 나오나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LU라는 디컴포지션이 A에 대해서 유니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LU를 다시 합쳐서 또는 뭔가 LU 디컴포지션을 가지고 A를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유니크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A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시스템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과연 이 인풋과 아웃풋의 결과가 처음에 A에 대해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리니어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뭐냐? 1대1 대응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은 저는 유니크하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 뭔가에서 디컴포지션 되면 그 만들어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러면 디컴포지션 된 LU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A를 다시 찾아내는 것도 정확하게 똑같은 거를 한 가지.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이제 블랙박스예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내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단지 그냥 입력 변수들을 몇 개를 넣어봤더니 그거에 해당하는 출력 값들이 이제 몇 가지 조합으로 나온다. 그래서 얘를 잘은 단번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를 해석을 해보니까 로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모양이랑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모양을 우리가 적절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도 찾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선형 시스템이라는 또 다른 대학원 과목을 거쳐야 되겠지만 제어공학 할 때 어쨌든 그런 걸 해서 L과 U의 모양을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을 찾으면 그럼 이 녀석은 그 시스템을 규정하는 유니크한 놈이다라는 거죠. 그래야 A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말이 바로 한 문장에 다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대단히 이제 저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디컴포지션이거나 뭐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이거나 뭘 하든지 간에 유니크하지 않으면 그거의 인버터블한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틀렸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뭐 간단한 말이지만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행렬 A를 가우스 소거법을 하고 그거를 엘리먼터리 매트릭스 또는 LU 디컴포지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더 추가해야 되냐면 피보팅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피보팅이라는 것도 가우스 소거법에서 적용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행에 해당하는 식을 서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가우스 소거법을 하는 과정에서 행을 바꾼다. 피보팅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다. 그래서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P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행을 피보팅을 해주는 과정 그것도 행렬로 표시할 수 있다. 자, 간단하게 규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식하고 만약에 두 번째 식을 바꾼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앞에서 했던 책의 이그젠플을 그대로 이용하면 자,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을 만약에 피보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만 바뀌면 되죠. 그죠? 결과가. 그러니까 3번식은 하나도 바뀔 일이 없어요. 바뀔 일이 없으니까 3번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결과에 세 번째 행에 다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세 번째 행을 연산하려면 세 번째 행의 연산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그럼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식을 바꾸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자리에는 두 번째 위치가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의 연산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0이고 더 곱하기 1하고
여기 0이면 여기 4가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 거 해주면 또 마이너스 6 되고 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부분은 첫 번째 식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로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터체인지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행렬, 이런 형태의 행렬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2번이랑 1번의 로우를 서로 행을 바꾼다라고 해서 우리가 P2원이라고 하는 퍼미테이션 매트릭스라고 정의하자. 잘 보면 퍼미테이션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아주 비슷한데 그 행이 제가 바꾸고자 싶은 거에 위치해 있습니다. 얘는 세 번째 행이고 요건 두 번째 행이고 요건 첫 번째 행이죠. 그죠? 그래서 각 순서대로만 원하는 대로 위치를 바꿔주면 그거대로 행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모양이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미테이션이라고 하는 저 매트릭스를 뭐 간단하게 문장으로 이제 여기 정리한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동일한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1, 0, 0, 0, 1, 0, 0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몇 바이 몇이든지 간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오로지 1이라는 값, 하나의 그 1이라는 게 숫자 1이 모든 행과 모든 열을 우리가 동시에 쭉 훑어보더라도 딱 한 번씩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열이 이렇게 있으면 특정한 행과 특정한 열을 고른다? 여기에서도 딱 한 번만 나오고 이쪽에서도 딱 한 번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퍼미테이션 매트릭스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그 줄의 위치를 서로 바꾼 것? 그렇게 보면 딱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x3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이렇게 3, 1이라는 퍼미테이션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느냐? 1번하고 3번하고 바꾸는 거니까 1번의 위치에 3번에 해당하는 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번의 위치에 1에 해당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로우가 들어가고 2번은 변함이 없으니까 원래 거 그대로 이렇게 되죠. 그죠? 또 3번하고 2번을 바꾸니까 우리가 보통 2, 3이라고 쓰진 않아요. 그냥 어차피 서로 똑같은 얘기니까 바꾸는 자체는 이건 3번하고 2번이니까 1번은 그대로 놔두고 2번의 위치에 3번에 해당하는 로우가 들어가고 3번의 위치에 2번의 로우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퍼미테이션 매트릭스를 우리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줄을 바꾸는 것, 피보팅이라는 것, 그게 이제 바로 퍼미테이션 매트릭스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만 더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행렬을, 그러니까 한 번은 1번하고 2번을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바뀐 거에 대해서 두 번째랑 세 번째 행을 서로 바꾼다. 이게 두 개의 퍼미테이션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행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머릿속으로 상상해 봐도 돼요. 1번하고 2번을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3번하고 2번이 바뀌는데 2번이 원래 1번 자리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1번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2번하고 1번이 바뀌었으니까 1번 자리에 2번이 가고 여기는 3번이요. 그리고 바뀌는 순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렬을 구성해도 되고 그냥 아니면 그대로 곱해봐도 되고 어차피 얘도 퍼미테이션이니까 요놈의 줄을 바꾸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3번하고 2번만 바꾸면 되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순서를 바꿔보자. 우리가 먼저 3번과 2번을 바꾸고 2번과 1번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거의 두 개의 반대니까 해보면 좀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보면 그래서 두 개가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도 역시 교환 법칙을 성립하지 않는 행렬의 곱셈 법칙을 잘 따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교환 법칙이 잘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A라는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가우스 소급법을 해서 LU 디컴포지션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피보팅이라는 과정을 안 했을 때죠. 그죠? 근데 만약에 피보팅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A 그 자체만으로는 순수하게 완벽하게 가우스 소급법이 안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뭔가 이제 서로 피보팅을 하는 줄을 바꾼 것이 필요해요. 몇 번째랑 몇 번째를 바꿨는지 그거에 해당하는 퍼미테이션 매트릭스를 A에 곱하면 얘가 이제 비로소 LU 디컴포지션이 된다. 그게 이제 바로 로우 익스체인지나 피보팅이 필요할 때 이야기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우스 소급법 자체를 다 우리가 완전히 행렬의 곱하기의 모양으로 다 바꿔줬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 마지막에 우리가 P의 인버스만 생각해주면 된다. 그럼 P의 인버스라는 건 뭐냐? 우리가 2번하고 1번을 바꿨다. 근데 그러면 인버스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게 인버스죠. 그죠? 퍼뮤테이션이니까. 그래서 그 원래대로 돌려놓는 건데 예를 들어서 2번하고 1번을 돌려놨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2번하고 1번의 인버스는 또다시 2번하고 1번을 또 돌려주면 돼요. 그죠? 3번하고 1번도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처럼 이렇게 두 번 이상 퍼뮤테이션 하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3 곱하기 3 행렬에 대해서 몇 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형태의 퍼뮤테이션이든지 간에 그거의 인버스는 그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행과 열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는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신기하게도 인버스가 된다. 그래서 저 P3이랑 P1이랑 곱한 것 저런 거 모양에다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의미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A에다가 퍼뮤테이션을 해주고 그래야 LU 디컴포지션이 됐었는데 그 P에 퍼뮤테이션 한 거에 이와 같은 트랜스포즈를 여기다 싹 넣어주면 그러면 쉽게 행렬 A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디컴포지션이 되고 가우스 소급법이 됐는지를 우리가 이 조합으로부터 다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가우스 소급법을 행렬로 우리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양이다. 물론 이제 이게 싱귤러하다라고 그래서 가우스 소급법으로 완벽하게 U가 나오지 못하면 그러니까 도중에 이제 피봇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피보팅을 하더라도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의 모양으로 디컴포지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면 이제 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넌 싱귤러라고 얘기할 때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대한 내용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 1.5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우리 책에서는 인버스라든가 트랜스포즈라든가 이런 게 이제 1.6절에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크게 의미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순서에 상관하지 않고 의미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